지수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바에서 밥 벌어먹기. 오늘의 알바는 바로 근로장학 교회근로 편입니다. 후! 여러분, 교내근로 편 다들 보고 오셨나요? 근로장학은 대학생들의 필수 알바라고 얘기 드렸었죠. 근로장학은 교내근로와 교회근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교회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교회근로는 말 그대로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저는 교회근로는 2번밖에 안 해봤고요. 제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방학에도 학교에 있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아, 이 좋은 걸 내가 왜 이제야 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방학에는 교회근로, 웬만하면 교회근로. 교회근로는 보통 방학에 진행이 되고요. 학기 중에도 구하긴 구해요. 근데 학기 중에는 이제 수업 공강을 이용해서 다녀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학에 교회근로를 하죠, 대부분은. 근데 학기 중에도 할 수 있다? 그럼 좋겠죠? 학기 중에는 교회근로 20시간까지 가능하고 방학에는 40시간, 주에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교회근로 시급이 11,150원인데요. 저는 1,500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고 한 달 최대 18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벌죠. 물론 힘든 일은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방학에 딱 시작하자마자 방학 끝까지 꽉 채워서 그만한 시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조차 안 하면 될 기회도 없다는 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신청조차 안 해놓고 후회하는 건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꼭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교내근로랑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방학근로 신청 자격이 뭐냐면 소득분위 성적 이런 거 일단 제껴두고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학기 근로장학을 신청했는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위가 너무 높아서 나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방학에 이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근데 방학에는 방학 교내근로는 특히 분위에 크게 상관없이 웬만하면 되거든요.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분위가 너무 높다 해서 단념하지 마시고 꼭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내근로는 이렇게 신청만 해놓으면 알아서 학교에서 이렇게 따라라라라 배정이 됐잖아요. 근데 교회근로는 조금 다른 게 제가 희망 근로기간을 신청을 해야 돼요. 교회근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편해요. 희망 근로기간 검색 이렇게 누르면은 근로기간들이 쭈루루루 떠요. 지역별로 검색을 할 수 있고 단어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수기관 3곳, 일반 기관 5곳 이렇게 총 8곳을 지원하면 되는데요. 우수기관은 뭐냐면 이게 학생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점수가 좀 높은 사람, 높은 기관이고요. 일반 기관은 평가 점수가 엄청 높지는 않은 기관들인데요. 우수기관과 일반 기관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 일반 됐어 이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전 일반에서만 2번을 했고요. 저는 코레일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3곳의 역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코레일에서의 담당 업무는 일단은 고객 안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승차 고객들 잡기, 그 다음에 순찰 돌면서 잡상인들은 없는지, 혹시 아픈 사람들은 없는지,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시스템에 이상은 없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순찰을 돕니다. 구로역에서 일할 때는 부스에서 근무를 했었고 근데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렇게 이동해주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역의 환경마다 다 다른데 대부분은 그냥 고객 안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하면서 재미있었던 거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좋았다는 거? 흔하지 않잖아요.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그런 점이 재밌었고 역사 직원분들과 공익분들과 친해지는 게 재밌는 거 말고는 약간 힘든 직업, 극한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영무원분들도. 일하면서 짜증났던 건 아무래도 진상 손님이겠죠? 진상 손님? 100원, 200원 가지고 언성 높여서 화를 내세요. 사실 이 교통비라는 게 매일매일 들고 이 100원, 200원이 쌓이면은 많아지는 거 당연히 아는데 근데 저희는 규정상 이분들이 표를 잘못 끊고 왔으면은 그 추가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추가 요금을 받는데도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표 발매기에서 기본 운임을 끊으시면 기본 요금 구간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가서 추가 요금만 내시면 돼요. 그 기본 운임을 해서 추가 요금을 내는 거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쵸? 그냥 진상들이 좀 많다는 거? 그거 말고는 힘든 일은 딱히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레일 플러스 카드입니다. 역 발매기 있잖아요. 카드 발매기. 여기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발매기가 따로 있는데 교통카드를 놓고 왔을 경우에 내가 적어도 왕복을 한다. 왕복을 하는데 거기서 버스 환승까지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카드를 뽑는 것보다 그 레일 플러스 카드를 뽑는 게 훨씬 좋으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플러스 카드가 발매 비용이 1,000원인데 버스나 전철 환승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전철 카드는 버스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보증금도 환급 받아야 되고 버스에 찍히지도 않고. 근데 환승을 해야 되면은 버스비를 또 내야 되죠. 버스비 기본료가 1,000원이 넘잖아요. 왕복할 경우에 1,000원을 내고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아깝긴 하겠죠. 어쨌든 티머니 같은 그런 일반 교통카드랑 다른 점은 일단 충전이 일반 편의점에서는 안 돼요. 대신에 그 역에 있는 발매기에선 가능하고요. 그 역마다 있는 스토리웨이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이 점이 살짝 불편할 수는 있는데 전철을 타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권인데요. 정기권은 이제 월 55,000원을 내고 이 구간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버스 환승을 안 하는 경우에 이거는. 아까랑 다르죠. 레일 플러스 카드는 환승을 하는 경우에 꿀팁이고 이거는 버스 환승을 안 하는 경우에 꿀팁인데 이 정기권을 끊으면은 내가 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딱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그 횟수만큼은 55,000원에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약 20%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버스 환승을 안 하고 도보로 이용하시는데 딱 전철만 그 역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권이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꿀팁이라기보다는 하나 안 사실인데요. 여러분 혹시 전철과 플랫폼 사이 그 선로에 물건을 떨어뜨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는데 저는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전철 선로에 떨어졌고 이미 부셔졌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찾을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핸드폰이나 지갑 이런 거는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찾아야 되고 그러면은 역무실로 찾아가세요. 전철 배차가 좀 많은 역에서는 바로는 못 찾아드리는데 전철 배차가 막 많지 않은 역에서는 이렇게 바로 내려가셔서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이 찝어주십니다. 웬만한 건 주울 수 있더라고요. 핸드폰은 웬만하면 다 줍고요. 저번에는 에어팟도 주운 적이 있어요. 에어팟 한 짝. 에어팟 한 짝을 누가 떨어뜨리셔가지고 그 집게로 이렇게 주운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역무실 분들과 공익분들은 싫어하시겠죠? 이 영상을. 하지만 만약에 나의 소중한 핸드폰이나 지갑이 떨어졌으면 어떡해. 찾아야지. 혹시 모르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무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알밥 근로장학 교회 근로는 여기까지고요. 알밥의 총평은 난이도는 4점, 급여는 5점, 재미는 4점입니다. 교내 근로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있고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재미와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죠.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알밥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지수리로 놀러오세요.